됐다. 자, 보시죠. 자, 이제 선입선출법. 여기가 좀 복잡해요, 여러분들. 네. 자, 여기에 좀 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여기가 좀 더 어려워요. 자, 보시면.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상품 쪽, 우리 지금 제공품이지만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처음 보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상품 쪽에서는 우리가 상품은 사와서 파는 거니까 먼저 사온 상품을 먼저 판매한다 그 뜻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뭔 소리야. 여기는 상품이 아니라 제공품 동네이기 때문에 제공품의 선입선출법은 다른 의미예요. 무슨 뜻이냐면 제공품은 만들고 있던 걸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입은 먼저 만들고 있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제공품은. 되세요? 먼저 만들고 있던 걸 선출, 먼저 완성시킨다 그 뜻이에요. 알죠? 그럼 먼저 만들고 있던 걸 먼저 완성시킨다니까 그럼 우리가 기초 제공품과 단기 착수분 중에 먼저 만들고 있던 건 뭐예요? 기초 제공품 이게 전년도에 만들다 만 거니까 먼저 만들다 만 거죠. 이건 올해 막 새로 만들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중요한 게 순서가 있어요. 이 단기 완성품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단기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빨리 잠 깨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단기 착수분에서 그 다음 단기 완성시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어디 있어 여기?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그렇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안 나누시면 큰일 나요. 알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이 왜 안 나와? 자, 기초 제공품이 단기에 완성된 것과 단기 착수분이 단기에 완성된 거 이렇게 두 개를 쪼개셔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당연히 기말 제공품은 단기 착수분에서 여러분들 남아있기 때문에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은요. 요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 단기 착수, 기말 제공품 차이가 없어요. 둘은. 그렇죠? 차이는 요 기초 제공품이 단기에 먼저 완성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말 문제 일단 첫 번째 말 문제요. 자, 말 문제. 일단 선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합니다. 뜨개질로 따지면 전년도에 뜨개질 하다만 걸 먼저 단기에 완성시키고 오늘 막 뜨개질 한 걸 그 다음 완성시킨다 그 뜻이잖아요. 이게 옳죠. 맞죠? 다 공장들 이렇게 하겠죠, 작업을. 그래서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한다라고 해요. 대신에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짜증나는 게 제일 싫죠. 계산 과정이 평균법보다는 좀 여러분들 복잡해요. 됐죠? 그래서 일단 조심하실 게 여기 있죠.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여기 선입선출법 이건 또 문제가 또 레이저네. 자,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 중요한 게 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까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도 단기에 착수한 것처럼 가정했지만 그래서 완성도 안 구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초 제공품부터 완성이 되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 완성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네. 자, 해볼게요. 참, 승질나네, 갑자기. 자, 보시죠. 뭘지?
레이저가 나오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유, 또 레이저가 안 나오네. 아이고, 뭐야. 자, 보시면. 자, 지금 못 보신 걸로. 지금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보시면 이제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여러분들이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구하고자 하는 건 단기의 완성도를 구하는 거예요. 단기의 완성도. 알죠? 그럼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전년도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 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단기 거만 구하면 돼요. 근데 이걸 연습을 처음부터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시면 이해가 안 돼, 절대.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건 솔직히 필요 없긴 해요, 여러분들. 왜냐면 기초 제공품은 전년도에 만들다 만 거니까 얘의 완성도를 구하는 건 전년도의 완성도 구하는 거예요. 전년도의 완성도 전년도에 구했겠지.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당년도의 완성도를 구하려면 얘가 꼭 필요해요. 알죠? 그래야 이해가 일단 되시거든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 그림 먼저 그려볼게요. 자, 그림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처음에 여러분도 그림 그리면서 하시는 게 좋긴 해요. 자, 여기가 0%, 그리고 여러분 기초 제공품 몇 % 완성됐대요, 문제에서? 30%라고 돼 있죠? 그래서 30%, 여기가 100%. 자, 일단은 기초 제공품이 여기 있죠? 기초 요거. 기초. 맞죠? 여기고. 일단 얘의 재료비부터 구할게요. 그럼 재료비는 제가 파란색으로 할 건데 전량 투입의 공정초 요때. 빵으로 해보죠. 빵으로. 자, 빵으로 한번 해볼게요. 빵. 자, 보시면 이 기초 제공품 구하는 거의 완성도. 뭐 전년도 완성도 구하는 거예요. 진짜 전년도로부터 넘어온 거니까. 그러면 이제 기초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저께 생각했어. 어저께로. 자, 어저께 빵을 2,000개를 30%만큼 만들다 말았죠. 맞죠? 어저께 빵을 2,000개를 30%만큼 만들다 말았어요. 근데 이 빵 2,000개는 어저께 시작할 때 이미 밀가루 다 투입했어요. 맞죠? 그럼 어저께 만들다만 빵 2,000개 있잖아요. 여기에 밀가루는 몇 % 들어가 있어요? 다시. 자, 재료는 요시 0% 시점에 전량 투입, 공정 초기가 0%예요. 0% 시점에 전량 투입이에요. 전량 투입. 그렇죠? 전량 투입이에요. 빵 어저께 2,000개 시작할 때 밀가루 다 투입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30%만큼 빵 만들었어요. 그럼 요 30% 어저께 만들다만 빵에 밀가루 몇 % 들어가 있어요? 100%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요, 상상을. 아셨죠? 그래서 요 기초 제공품, 어저께 만들다만 빵 2,000개에 30% 만들다만 빵 2,000개에는 밀가루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상상해 보시라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상상하라 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상상이. 알죠? 그래서 요 기초 제공품 2,000개의 재료비의 완성도는 100%예요. 전량 투입이면 100% 아니면 0%예요. 이렇게.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제공품 2,000개의 가공비고, 이렇게 사람과 기계. 이제 사람과 기계 밀가루 말고요. 맞죠? 이제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 원래 그지 같아요, 진짜로. 자, 보시면. 그럼 어저께 빵을 막 시작했죠? 만들기 시작했죠? 2,000개를요. 만들기 시작해서 2,000개를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만들고 있어요, 어저께. 왜 끄트러져? 했다가 30%만큼 만들다 말았죠, 사람과 기계가. 어저께 스톱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저께 만들다만 빵 2,000개 있잖아요. 얘는 사람과 기계가 몇 %만큼 작업을 한 거예요? 그쪽 30%. 그래서 여기 30%잖아요. 나와. 오케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어저께 만들다만 빵 2,000개에 사람과 기계는 30%만큼 여러분들 완성이 된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요. 됐죠? 힘들어. 그러면 이제 보시면 선입선출법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시킨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기초 제공품 2,000개, 즉 어저께 만들다만 빵 2,000개를 먼저 완성시킨 거예요. 되세요? 이 단기 완성품 일단 기초 제공품 2,000개가 단기 완성된 거예요. 즉 어저께 30%만큼 만들다만 빵을 오늘 추가적으로 70%만큼 더 빵을 만들어서 완성이 된 거예요.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막 8,000개 시작했죠. 만들기 시작했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 단기에 완성된 빵 7,000개 안에는 전년도에 어저께 만들다만 빵 2,000개 있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만들다만 빵 2,000개가 먼저 7,000개 중에 2,000개 완성이 됐죠? 그럼 남은 건 몇 개예요? 5,000개죠. 그럼 남은 5,000개는 단기 착수분 8,000개에서 5,000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요게 중요해요. 이거 너무 왜 뜨냐? 요게 중요해요. 알았죠? 이게 핵심, 요게 핵심, 요게 핵심. 평균 뭐 이렇게 안 나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나머지 기말제공 보면 단기에 막 만들기 시작한 빵 8,000개에서 3,000개가 올해 연도에 30%만큼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아까 기말제공부터 30%였을 거예요, 완성도가. 맞죠? 자,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 여러분, 요 왼쪽에 있는 기초제공품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기초제공품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름은 같아요. 뜻은 완벽하게 달라요. 왼쪽 건 뭐냐면 전년도에 만들다만 빵이니까 전년도에 완성도를 구한 거지만 얘는 뭔 뜻이에요? 전년도에 만들다만 빵 2,000개를 단기에 완성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완성도를 구하려면 전년도에 만들다만 빵을 2,000개를 오늘 완성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투입한 완성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이름만 같다니까 뜻이 다르다니까? 아셨죠? 이름은 기초제공품이었는데 얘는 기초제공품을 단기 완성시킨 거라고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그림 그려볼게요. 이제 예고하는 거예요. 기초제공품 2,000개를 단기 완성시킨 거. 알았죠? 예고하는 거예요. 뭐로 할까? 주황색으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여기 끊을게요. 여기. 이게 어저께 만들다 만 거죠. 30%만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로 할까? 녹색. 그럼 오늘 얘를 우리가 완성시키려면 맞죠? 여기 있는 오른쪽은 기초제공품 어저께 30% 만들다 만 거 오늘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70%만큼 오늘 추가. 오늘 70%만큼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야 이 빵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되세요? 그죠? 그럼 잘 고민해 보셔야 돼. 자, 나 어저께 이제 이 기초 제공품 2,000개 있죠? 어저께 만들다만 빵 2,000개를 오늘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투입할 재료예요. 밀가루. 그러면 내가 어저께 여기 기초 제공품이니까 어저께 내가 2,000개의 빵을 막 만들기 시작할 때 밀가루 전부 투하시켰죠? 그리고 어저께 30%만큼 만들다 말았어요. 그럼 여기에 밀가루 어저께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얘를 추가적으로 70%만큼 작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어저께 30% 만들다만 빵 2,000개를 오늘 추가적으로 70% 작업을 하면 완성되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밀가루 몇 퍼센트 더 투입하면 돼요? 없어요. 안 나와. 없어요. 이미 어저께 다 생각해보세요. 어저께 여러분들이 빵을 굽는다고 생각해보셔. 어저께 여러분이 빵 2,000개 밀가루 다 넣으셨다니까요? 그리고 30%만큼 작업하셨죠? 밀가루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70%만큼 작업을 해요, 더. 그럼 완성이 되겠죠? 근데 밀가루 어저께 이미 다 넣었잖아요. 넣었는데 오늘 투입할 밀가루 하나도 없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제로인 거 제로. 아셨죠? 자, 고민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어저께 만들다만 빵 2,000개 요거를 단기에 완성시키기 위한 사람과 기계 완성도 구할게요. 가공비란 뜻이에요. 빨간색이죠, 이제. 그다음 빨간색. 그럼 어저께 내가 빵 2,000개를 꾸준하게 사람과 기계가 다리 아파서요. 자, 30%만큼 만들다 말았죠. 그럼 얘를 오늘 완성시키려면 사람과 기계가 이제 꾸준하게 여기 주황색이 어저께 거고 여기 꾸준하게 작업을 해야 완성이 되는 거죠. 사람과 기계요. 그러면 어저께 30% 만들다만 빵을 우리가 오늘 100%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람과 기계는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몇 퍼센트 작업을 더 하면 돼요. 그것도 70%예요. 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잠깐만 이거 뭐야? 왜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완성도는 전년도의 완성도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건 기초 제공품, 어저께 만들다만 걸 오늘 완성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투입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어저께 밀가루 투입 다 했으니까 오늘 투입할 거 없고요. 어저께 사람과 기계가 30%만큼 꾸준하게 작업했으니까 오늘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70% 작업하면 완성된다. 그 뜻이에요. 되세요? 녹화 중이니까 여러분 다시 돌려보시면 돼요. 맞죠? 그리고 돌려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냥 이렇게 빵 만드는 상상을 하셔야지. 밑에 뭐 듣지 마시고. 제가 개발한 거예요. 빵 만드는 거. 괜찮다고 해가지고 계속 밀고 다녀,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착수 완성품이에요. 그럼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 무조건 재료비, 가공비, 완성도 몇 %래요? 100%예요. 오늘 막 빵 5,000개 만들기 시작해서 오늘 빵 5,000개 완성시켰어요. 그건 오늘 다 작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외워주셔야 돼, 꼭. 제발. 플리즈. 아셨죠? 이건 변함이 없어요.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 변함이 없어요. 완성도가 100%라는 거. 손 넘어가겠어, 지금. 자, 되셨죠? 자, 이제 이 기말 제공품 3,000개 완성도 구해볼게요. 해보면, 자, 그러면 기말 제공품은 단기에 만들기 시작한 빵 8,000개에서 3,000개가 남았죠? 맞죠? 그러면, 아까운데? 자, 지우고 다시 할게요, 이거. 됐다. 보시면, 그러면 단기에 내가 빵을 8,000개 만들기 시작할 때 이미 재료 다 쏟아붓죠? 밀가루 다 투입했어요? 맞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30% 위치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미 오늘 내가 8,000개를 만들기 시작할 때 재료 다 투입했죠? 그리고 3,000개가, 5,000개는 완성이 이미 끝났고 3,000개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 기말에 남아있는 3,000개 있죠? 요 빵에는 밀가루 몇 %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핵심은 전량 투입이에요. 재료는 전량 투입. 맞죠? 함께 시작할 때 이미 8,000개 밀가루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이 중에서 3,000개가 30% 남아 있잖아요. 그래도 밀가루 다 들어가 있어요. 되세요? 그래서 요 기말 제공품 3,000개의 재료비의 완성도 왜 두 개 같이 뜨지? 100% 1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공비 할게요. 가공비. 자, 단기에 빵 8,000개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꾸준하게 작업을 해서 5,000개는 완성이 다 끝났고요. 나머지 3,000개는 꾸준하게 만들어서 30%만큼 남았죠? 그럼 이 기말 제공품 3,000개는 사람과 기가 몇 % 작업한 거예요? 30%요. 아이고, 떼었구나, 이미. 여기.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얘는 원래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린 지금 단기의 완성도 구해야 되는 전기 완성도잖아요. 이건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구했는 줄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다 안 적으면 이게 의미하는 바를 몰라요. 그래서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알았죠? 근데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시면 이건 적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얘는 기초 제공품을 단기에 완성시키는 거니까 단기 완성도고, 단기 착수물 단기에 완성시키는 거니까 단기 완성도고, 그럼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에 남기는 거니까 단기 완성도고,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냥. 되세요? 요건 구할 필요가 원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딱히. 자, 그러면 이제 단순 수량 구했고, 이제 곱셈이에요, 곱셈. 원래는. 자, 이제 완성품 환산 할게요. 자, 이제 기초 제공품 2,000개가 단기에 완성된 거 있잖아요. 요거의 완성품 환산량 구해볼게요. 자, 기초 제공품 2,000개가 단기에 완성된 단순 수량 2,000개. 여기에 재료비의 완성도 빵 퍼센트, 빵. 그럼 요게 기초 제공품 2,000개가 단기에 완성된 것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맞죠? 여기는 제발 말씀드린 여기는 다 여러분들 단순 수량이에요. 완성 환산량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2,000개. 여기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기초 제공품이 단기에 완성된 수량 2,000개. 여기에 가공비의 완성도 70% 0.7. 곱하면 요게 1,400개. 맞죠? 요게 기초 제공품 2,000개가 완성된 것의 가공비의 완성 환산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이죠? 그럼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에 완성된 것이 5,000개죠? 요거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착수해서 단기 완성된 거 5,000개. 요거의 재료비 완성도 100% 1. 파란색 나오나? 왜 이래? 1. 요게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에 완성된 5,000개의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거예요. 됐죠? 좀 동영상 녹화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나중에 이해하시라고 지금 일일이 다 하는 거예요. 원래는 곱셈 때리시면 돼. 하나씩 여기 그냥 이렇게 때리시면 돼. 이렇게. 알았죠? 원래는. 자, 그 다음에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에 완성된 5,000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5,000개 곱하기 1이죠. 빨간색 1.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3,000개. 기말 제공품 3,000개의 완성품 환산량. 여기. 자,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 3,000개. 여기에 재료비의 완성도 100% 1. 하면 요게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그죠?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 3,000개. 여기에 가공비의 완성도 30% 0.3. 곱하면 요게 기말 제공품 3,000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이. 되세요? 그러면 요걸 전체 더한 게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이죠. 8,0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여기를 다 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7,300개 나와요. 저 믿으시고.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말 문제입니다. 시험에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나중에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요게 계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계산 문제를 잘 내는 동네 여러분들. 알죠? 이게 의의는 말 문제고, 말 문제. 종과목에서 의의, 말 문제. 물론 말 문제가 나오면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소스 해피해요. 다시.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제가 네모 박스 친 게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이죠. 맞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아까 평균법은 전기 작업량이랑 단기 작업량이 더해진 개념이었죠. 선입은 단기 작업량만 의미해요. 왜냐? 아까 요거. 이게 완성품 환산량이잖아요. 여기에서 뭐였어? 이 전년도에 만들다만 2,000개는 올해에 추가적으로 재료 더 투입할 거 없다 해서 올해 투입할 재료를 구했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 70% 뭐였어요? 어저께 30%만큼 꾸준하게 작업을 사람과 기계 했으니까 오늘 추가적으로 70%만큼 추가적으로 오늘 작업하면 되는데 오늘 것만 구했죠. 오늘 것만.
오늘이 단기잖아, 단기. 그러니까 어저께 한 거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완성도에. 여기에. 그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작업량만 의미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제가 이걸 왜 말을 할까요? 시험에 제일 더러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시험에서요. 자,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과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는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치지 않나요? 소름이 끼치셔야 되는데 평균법 하나 구하고 선입법 구해서 맞췄어. 그래서 행복했다. 시간이 5분 지났네. 눈물이 뚝뚝 떨어지죠, 여러분들. 빨리 푸는 방법 설명드릴 거예요. 혹시 그 문제 나오면 보시면. 자, 일단 여기 다 설명했어요. 여기 보시면.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전기 작업량 더하기 단기 작업량이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이었죠. 근데 우리가 제공품은 재고자산이니까 1년 내에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전기 작업한 것과 단기 작업량은 단기까지의 작업량이라 해도 되겠죠. 그렇죠? 이게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 그렇죠? 그다음에 방금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작업량만 의미했어요. 동의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기초? 이미 얘기했네. 전기 작업량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전기에 작업한 게 뭐예요? 기초 제공품이잖아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만큼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일단 이걸 응용해서 풀 거고요. 곧 증명. 자, 이제 말문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요거예요. 요게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에. 뭐냐면 자, 시험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다음 중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가 없는 것은 이렇게. 그렇죠?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의 환산량 차이가 없을 때는 언젠가 이렇게 물어봐요. 잘 물어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둘의 차이는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만큼 차이가 나죠. 그러면 기초 제공품이 없어 봐요. 없으면 기초 제공품 0개에다 뭘 곱해도 0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여기 핵심이에요. 없다면 평균과 선입은 완성품 환산이 똑같습니다. 무조건. 이걸 회계 1급이 어떻게 출제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기초 제공품 0개였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안 준 거예요. 평균법으로 풀지 선입선출법으로 풀지 안 준 거예요. 진짜로. 그때 사람들이 이거 문제 잘못된 것 같다고. 아니에요. 뭐로 풀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것도 조심하시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 완성품 환산량 있죠? 요게 수량 곱하기 완성도였죠? 이게 완성품 환산량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초 제공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초 제공품 수량에다가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곱하면 요게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죠? 수량 곱하기 완성도가 완성품 환산량이니까 기초 제공품 을을 붙이면 기초 제공품 곱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되세요? 증명하려고 그 완성품 환산량 차이 계산 문제 혹시라도 둘을 물어보면 맞죠? 씹으려 볼게요.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돼. 알죠? 30초 만에 벌써 30초 만에 뭐냐면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별도로 다 계산하시면 5분 걸려. 5분. 자, 여기 자, 보시면 아까 구했어요. 평균법 하에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1000개죠. 만개죠. 만개.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8000개예요. 그럼 둘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2000개 차이 나죠. 2000개. 맞죠? 2000개 차이 나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아까 우리 공식. 기초 제공품 수량 곱하기 기초 제공품 완성도죠. 그럼 기초 제공품 수량 2000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였었냐면 재료비의 차이죠. 재료비의 차이. 그럼 재료비의 차이면 기초 제공품의 수량 곱하기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 완성도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보세요.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 완성 1이잖아요. 1, 100% 1. 됐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순 수량 2,000개. 여기에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 완성도 1 곱하면 2,000개 차이 나요. 되실까요? 네, 마지막은 아니고. 자, 가공비 할게. 가공비 둘의 가공비 차이. 자, 평균법 하에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7,900개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 7,300개예요. 이 둘의 차이는 600개 나거든요. 맞죠? 그럼 이제는 가공비의 차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기초 제공품 수량에 기초 제공품의 가공비 완성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재료비니까 재료비 완성도 여기다 곱한 거고요. 가공비니까 여기다 기초 제공품의 가공비 완성도 곱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기초 제공품의 가공비의 완성도가 아까 몇 %였냐면 여기 어디 있어? 30%, 30%. 빨간색. 그렇죠? 여기 완성도 30%였잖아요. 지금. 가공비. 그럼 600개 차이 나죠? 되세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에서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 완성품 환산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 필요 없고 그냥 기초 제공품 수량을 일단 여러분들이 줄 거예요, 문제에서. 하고 문제에서 만약에 재료비의 차이를 물어보면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 완성도만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곱셈 때리시면 돼. 그게 가공비면 기초 제공품의 가공비의 완성도만 따로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30초도 안 돼서 풀 수 있어, 문제. 어쩌죠? 되셨죠, 여러분들? 이제 이게 끝이에요, 이제 3분만, 정말 3분만. 불쌍한 사람 좀 봐줘요. 3분만. 알죠? 자,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게 쉬워요, 여러분. 문제 딱 정말 쉽겠네요. 자, 공손. 자, 여러분들 공손이 뭐냐면 여러분들 대손할 때 손자가 아마 손실할 때 손자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서의 손자도 손실할 때 손자예요. 알죠?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게 공정이거든. 공정. 만드는 과정에서 손해가 생겼다 그 뜻이에요. 이게 불량품이에요. 이게 불량품. 알죠? 불량품을 회계에서는 공손이라 불러요. 원가 얘기에서는. 아셨죠? 오케이? 예. 그리고 작업 팽으로 여러분들 그 햄스터 먹이 아세요? 햄스터 먹이? 톱밥? 맞죠? 그러니까 작업하다 보면 폐물 찌꺼기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작업 폐물이다라고 불러요. 알죠? 자, 그러면 우리 이 공손에서 시험에 내는 건 무조건 얘예요. 이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이 있어요. 좀 약간 어떤 놈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정상 간모, 비정상 간모 그거랑 약간 비슷하죠. 맞죠? 그래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정상 공손은 뭐냐면 요즘 생활의 달인 하나요? 아직 안 하죠, 이제. 제가 TV를 요즘 안 봐서. 여러분도 TV 안 보신 지 꽤 됐나요? 그러시구나. 네, 생활의 달인, 그래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활의 달인이 먼저 나와요? 아니면 그분을 빛내주기 위한 분들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는구나. 우리 생활의 달인이 먼저 안 나오시잖아요. 항상 그분을 빛내주기 위한 그분들한테 들러리 분들이 나오시죠. 나오셔가지고 어머 어떡해 실수했다 또 어머 이렇게 여기 좀 어설프죠? 맞죠? 그분들이 만드는 공손이 비정상 공손이에요. 작업자의 실력 부족 또는 실수. 아시죠? 그래서 불량품이 나오는 게 비정상 공손이에요. 아시죠? 즉 막을 수 있는 공손이에요. 막을 수 있는 공손. 이게 그냥 요거 그분 죄송해요. 혹시 여러분들 아무튼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비정상 간모도 영업의 비용이었죠, 여러분들.
예전에 재무회계 때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비정상 공손도 영업의 비용이에요. 다행히 근데 우리는 원가회계니까 계정 과목은 안 물어봐요. 알죠? 마지막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요거하고 쉬었다가 바로 이제 기출문제 풀게요. 자, 정상공손은 생활의 달인이 만드는 공손이에요. 작업 불량품.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그 주물이라고 아세요? 주조 과정, 주조, 주물인가? 그 뭐냐면 그 철강 있잖아요. 철강. 우리가 용광로에다가 뭘 녹여요. 용광로에 열을 가해가지고요. 그 열을 이용해서 뭔가 형태를 잡는 거예요. 알죠? 주물인가 주조인가 좀 헷갈리는데 제가 철강 좀 잘 몰라가지고. 알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생활의 달인 말고 다른 분들은 막 모양이 제각각이야. 막 해가지고 아씨 어떡하냐 막 이렇게 이제 생활의 달인도 나오죠. 이제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비껴봐. 이렇게 연기에 둘 다 어색해. 야 그것도 못하니? 해가지고 막 하는데 물론 남자분이 철강 쪽 근데 그분이 하면 진짜 정교하게 다 잘 만들어요. 반듯반듯하게. 맞죠? 근데 한 200개 정도인가? 그 정도를 만들다 보면은 2개 정도 불량품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그 온도 때문에. 처음 온도 가지고 계속 하다가 온도가 좀 떨어지면 여러분들 우리가 좀 불량품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네. 그럼 PD가 막 좋아요. PD가. 생활의 달인도 불량품 만드시네요. 이래요. 그럼 생활의 달인 PD 때립니까? 안 때리죠. 어떻게 여유롭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이 작업의 특성상 이 정도의 불량품은 발생합니다. 라고 하진 않죠.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원래 이 정도의 불량품 나온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생활의 달인조차도 불량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뭐냐면 업종의 특성상 불량품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꼭 한두 개씩. 그렇죠?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는가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손이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정상간모도 매출을 얻기 위한 희생으로 봤죠. 여기도 마찬가지. 정상공손도 어떻게 하냐면 정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상공손품이 희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론부터 정상품처럼 봐요. 응? 되세요? 정상품처럼 봐서 제조 원가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죠? 영업 비용이 아니라.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10분 쉬었다가 우리 학원 카페 로그인 좀 해주실래요? 학원 카페? 학원 카페 로그인 좀. 네, 4시 5분에 시작할게요.